모금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후인 8월 8일 캄폿 복호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캄보디아 경찰은 검 안에서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기재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특검 사건의 재판들도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각각 중계될 예정이고 수요일엔 김건희 씨의 두 번째 공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첫 공판도 열립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두 재판 모두 중계가 허가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번 주 후반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보고서 내용을 듣고 경로한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후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로 호출돼 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겁니다. 조 전 원장 소환에 이어 신병 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부기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간 오늘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이집트로 이동해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 가자 평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현지 시각 오늘 아침 석방됩니다. 이들 인질은 가자 지구에서 국제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된 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망한 인질 28명도 이날 정오까지 넘기기로 돼 있지만 인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며 가자 전쟁 승리를 축혀 세우면서도 군사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יש עדיין אתגרים ביטחוניים גדולים מאוד לפנינו. חלק מאויבינו מנסים להשתקם כדי לתקוף אותנו שוב. 생존 인질 20명이 이스라엘에 인계되는 시점에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도 석방됩니다. 지난 8일 합의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가자지구 휴전 합의 1단계가 지난 10일 정오 발효됐습니다. 1단계 휴전이 마무리되면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에 이어 과도 정부가 들어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맞춰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곧이어 이집트로 건너가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가자 평화회의에 참석합니다. 평화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가 참여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점에서
또 미시시피에서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 뒤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의 세인트 헬레나 섬의 한 주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4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I'm thankful for everybody who's alive, who is safe, and we just gotta come together and support each other at this time. 차량에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소방관들은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놓인 주인 잃은 신발 한 짝들은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미시시피주 릴랜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홈커밍 미식축구 경기 뒤 누군가가 난사한 총에 4명이 숨졌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It was very much so traumatizing. Seeing where in previous years where we would normally be and to see bodies laying. 현지 경찰은 18살 남성을 용의자로 수배했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대량 총격 사건이 최근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64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와 환율 강세 등으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2.4%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절반가량 줄여냈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는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7.54포인트 하락한 3,563.06에 코스닥은 2.52포인트 밀린 856.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며 주말 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3.5%대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 부진합니다. 한편 유니온을 비롯한 히토류주,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과 기자재주 흐름 좋은 반면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미래에셋증권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등 엔터주 강세와 원익홀딩스 신고가 기록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인간형 로봇 훈련장이 베이징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4,000제곱미터 규모의 훈련장에서 100대의 인간형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마치 거대한 기술 훈련 학교를 연상케 하는 이곳에는 전자제품 생산 라인, 택배 무게 측정과 포장 같은 다양한 작업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작업을 반복해 훈련하며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 가상현실이나 모션 캡처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람이 로봇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机器人也是需要不断训练的，就像孩子学习走路一样，需要不断的大量的练习。机器人只有在多种场景中反复训练，才能变得更加聪明。训练场设立的目的也是为了解决目前行业内面临的数据短缺的痛点。 이곳에서 생산되는 로봇 데이터 양은 연간 600만 건. 이제 다른 지역의 로봇 훈련장과 연결돼 월 5,000시간 분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양이 쌓일수록 로봇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로봇 훈련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더 똑똑해진 로봇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영화에 대한 사랑과 추억만으로 사라져가는 시대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리 11구의 골목 안.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1982년 문을 연 전통 DVD 대여점. 5만 장에 달하는 DVD 컬렉션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It's one of the only places in Paris where there's a real film collection. 휴잭맨,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찾는 이곳은 영화인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립니다. Tell you what, man, it's really nice being in here. Like, it's really cool, right? You're surrounded by all these great films. I forgot all about it. 하지만 수요 감소, 임대료 상승 속에서 이런 전통 가게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견디지 못한 끝에 이 가게도 1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에 나섰는데요. 불과 3주 만에 4천만 원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We're a kind of beacon in the night, a somewhat iconoclastic place that actually goes against the new ways of consuming a certain culture. 영화의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하치오지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치오지시에 있는 급식센터. 시내 32개 초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5개 센터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2년 전부터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급식이 준비되는 날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혼자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칸막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부터 지나친 질문은 삼가면서 대화를 이어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곳에 다니며 사회와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寄り添ってくれる人がいたことで他のところにも行ってみようと希望を持てるようになった。 하치오지시의 시도가 주목받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북쪽에 있는 한 마구간. 여성 목동이 양동이를 들고 와 소리를 치자 망아지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목동이 내미는 양동이에 망아지는 이내 머리를 넣고 그 안에 담긴 우유를 먹습니다. 이 목동은 국가공인 목동 챔피언 다바수랭 씨입니다. 매년 최고의 가축을 키워낸 목동 챔피언인 그녀가 요즘 공들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어미를 잃은 암컷 망아지입니다. 대초원의 목축 환경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가축이 살아남기 쉽지 않지만 다바수랭 씨가 저 대신 양동이에서 우유를 마시도록 훈련을 시켜온 겁니다. 가축의 생존율이 곧 목동의 자부심인 몽골 대초원에서 목동의 어미 잃은 망아지에 대한 헌신이 화제가 되며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류 1번지라고 불리는 시노쿠보는 한일 관계의 시금석 같은 곳입니다. 한때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국 상인의 폐업도 속출했는데 지금은 한국 관련 점포수가 사상 최다로 증가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도쿄 신오쿠보에서 열린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을 포함해 여러 국적,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습니다. 절인 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의 맛을 느껴봅니다. 한국의中で一番人気なのはキムチなので 행사가 열린 신오쿠보는 도쿄의 한류 1번지로 불리며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인파로 언제나 성황인 곳입니다. 한국 관련 점포 수도 사상 최다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640개였는데 지금 700개 가게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나라, 그게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기승을 부렸던 이른바 혐한 시위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일본에서 K컬처가 변방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 혐한이 대중적 공감을 받지 못하고 혐오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본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やっぱりそういうヘイトスピーチをなく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私たちは今日も努力をしております。 하루 평균 3만 3천 명이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고 있는 시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땅에 흙을 쌓아 지반을 높이는 걸 성토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한 마을에서는 이 성토를 옆집 지붕보다 높게 해 몇 년째 수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정봉우 목사는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차수막이 없으면 빗물이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밤에도 우린 비상건물 서요. 카메라 달아놓고 물 넘치는 거 확인하고 그 모아서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피해는 3년 전 주변 농지에 성토 작업이 이뤄지며 시작됐습니다. 허가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인 6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면적에 4m 높이의 흙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땅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제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흙이 쌓이면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도로는 계곡처럼 변합니다. 성토로 만들어진 고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곳으로 이 빗물이 모이면서 수해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논을 저렇게 지붕보다 더 높이 올리면서까지 하면 피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할지자체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업체 대표 중 한 명이 재판 전 갑자기 숨지면서 쌓인 흙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법적으로 행위자가 원상복구의 의무자가 되는데 사망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유사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관리 기준이 달라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조례상에서 각각 좀 틀리게 적용하다 보니까 기준을 좀 일관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불법 성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 1000제곱미터, 높이 50cm를 넘는 농지 개량 성토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물량 대부분이 3기 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입주 시점에 맞게 교통망 확충도 뒤따라야 하는데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첫 분양이 시작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공사 부지를 따라 달리는 지하철, 남양주 진접과 서울 노원을 잇는 지하철 4호선입니다. 이 지하철이 정차할 역을 이곳에 짓고 서울 강동과 연결하는 9호선 연장 노선도 개통할 계획인데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입니다. 총 6개 공사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입주하기 전에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강 밑을 통과하는 고난도 공사인데도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참여업체 없이 유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정부와 시공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사업은 모두 80여 건. 이 가운데 40%가량이 당초 개통 시기보다 1년에서 6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신도시 입주 후로 길게는 5년 뒤에야 개통되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로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 노선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이 이유입니다. 기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설정해서 그 이내까지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담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계속해서 뒤처지면 18만 5천 가구 입주라는 3기 신도시 공급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마인 듯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부와 경북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는 전북,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가 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상도에 20에서 최대 80, 서울과 경기 북부,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이 17, 청주와 대구는 21, 광주는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이오 데이터가 모여 빅데이터가 되고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아 국민 건강과 미래 의료의 혁신을 이끄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바이코. 바이코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의 당신이 내일의 모두에게 바이코. 1년에 단 하루 여자들끼리 화전놀이 가자. 연극에서 오페라로 9명의 여인들이 풀어가는 시대의 노래. 스타 제작진이 선보이는 여운 깊은 무대. 남성들이 부재한 시대. 화전놀이를 통한 연대와 희망. 요맘때 봄 차려입고